요즘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공복에 먹어야 흡수율이 최고다. 하루 한 알이면 꿀잠 온다. TV를 켜면 인터넷을 열면 온통 마그네슘 광고뿐입니다. 근데 말이죠. 이런 광고들이 여러분의 밤잠을 오히려 망치고 있을 수 있어요. 저는 30년간 수면과 미네랄 균형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마그네슘은 성분이나 함량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공복에 한 번에 몰아 드시거나 커피랑 같이 삼키시거나 칼슘제랑 함께 드시면서 왜 안 듣지 하고 계신 거죠. 오늘은 이 잘못된 광고의 함정을 막고 실제로 꿀잠을 되찾는 마그네슘 복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시간과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신 분들은 진짜 2주 안에 달라지는 걸 느끼셨어요. 밤에 깨는 횟수가 확 줄고 종아리에 쥐 나는 것도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경험하셨죠?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실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72세 이정순 할머니께서 제 연구실로 찾아오셨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밤마다 뒤척이고 새벽 3시쯤이면 종아리에 쥐가 나서 남편까지 깨웠다고 하셨어요. 남편분도 잠을 못 자서 낮에 피곤해 하신다고 미안해서 잠을 못 이루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보고 마그네슘을 3개월 동안 열심히 챙겨 먹었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까지 생겼다며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습니다. 이제 뭘 믿고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나이 들면 다 이런 건가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듣고 보니까 할머니는 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한 번에 400mg을 삼키고 계셨던 겁니다. 광고에서 공복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신 거죠. 저는 그때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고 왜 지금까지 효과가 없었는지 이해하실 수 있다고요. 할머니는 방법을 바꾼 지 불과 2주 만에 밤새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전화를 주셨어요. 종아리 쥐도 완전히 사라졌고 남편분도 덕분에 잘 주무신다고 하시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여러분도 이정순 할머니처럼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꼭 보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바로 여러분의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내용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수면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지금부터 나눠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밤잠이 달라지고 아침이 상쾌해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수면을 방해하는 마그네슘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건 공복 복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빈속에 마그네슘을 드세요. 광고에서 흡수율이 높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빈속에 마그네슘을 넣으면 위벽을 직접 자극해서 속쓰림이 오고 오히려 흡수율도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노화연구팀에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 흡수율은 식후가 공복보다 2배 이상 높았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위와 장이 음식을 소화하면서 활성화되면 미네랄 흡수 통로도 함께 열리거든요. 그런데 빈속에는 그 통로가 제대로 열리지 않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72세 이정순 할머니도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설사와 위통을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시자마자 물 한 잔에 마그네슘을 삼키셨는데 30분도 안 돼서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가야 했대요. 그게 3개월 동안 계속되니까 마그네슘 자체를 불신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30분에 드시라고요. 할머니는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시니까
6시 30분에 물과 함께 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바꾸니까 속쓰림도 사라지고 설사도 멈췄습니다. 특히 위가 약한 분일수록 공복 복용은 절대 피하셔야 해요. 나이가 들면 위벽이 얇아지고 소화액 분비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빈속에 미네랄을 넣으면 염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혹시 지금도 아침 공복에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식후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건 한 번에 고용량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보면 한 알에 400mg, 500mg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아요. 하루 한 알이면 끝이라고 광고하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셔서 그걸 고르시는데 사실 우리 몸은 한 번에 200mg 이상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400mg을 한 번에 먹었을 때 절반 이상이 그냥 배출된다고 해요.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결국 돈만 버리는 셈이에요. 68세 최성호 할아버지도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할아버지는 한 달에 3만 원짜리 고용량 마그네슘을 사서 드셨는데 드실 때마다 설사가 나고 배가 아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한 번에 몇 밀리그램 드시냐고. 그랬더니 500mg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알에 다 들어있으니까 편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는 할아버지께 아침에 200mg, 저녁에 200mg 나눠서 드시라고 했어요. 그렇게 2주 정도 드시니까 설사도 멈추고 효과도 느껴지기 시작하셨대요. 우리 몸은 한꺼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받는 걸 더 좋아해요. 혈중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루 400mg 이상은 피하셔야 하고 꼭 2회에서 3회로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몰아 드시고 계신 분들 계시면 오늘부터 바로 바꿔보세요.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건 산화 마그네슘을 선택하시는 문제예요. 약국에 가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산화 마그네슘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많이 고르시는데 이게 사실은 흡수율이 가장 낮아요. 미국 메이오 클리닉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산화 마그네슘의 흡수율은 4%도 안 된다고 해요. 100을 먹으면 4만 흡수되고 나머지 96은 다 버려지는 거죠. 게다가 설사를 유발하는 효과가 강해서 변비약으로 쓰이기도 해요. 75세 김영호 할아버지가 딱 이 경우셨어요. 할아버지는 약국에서 제일 싼 마그네슘을 사서 드셨는데 그게 산화 마그네슘이었어요. 처음엔 변비가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계속 드시니까 설사가 심해지고 탈수까지 오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변비약으로 오인하고 드신 거였죠. 마그네슘은 형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를 권해드려요. 이 형태들은 흡수율이 80% 이상 되고 위장 장애도 거의 없어요.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지만 효과를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에요. 약국에서 무조건 제일 싼 거 고르지 마시고 꼭 성분 표시를 확인하세요.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적혀 있으면 피하시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로 적혀 있는 걸 고르세요. 혹시 지금 약국에서 산화 마그네슘 받아서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이라도 형태를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로 짚고 넘어갈 건 칼슘과 함께 복용하시는 습관이에요. 많은 분들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드세요. 아침에 한꺼번에 먹으면 편하니까요. 그런데 칼슘과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서 같은 통로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먹으면 서로 경쟁하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일본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을 동시에 복용했을 때 흡수율이 30%나 감소한다고 해요. 둘 다 중요한 미네랄인데 서로 방해하면 안 되겠죠. 69세 박은주 할머니도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제를 드시고 계셨고 불면증 때문에 마그네슘도 함께 드셨는데 3개월이 지나도 효과가 전혀 없었대요. 잠도 여전히 안 오고 다리 쥐도 계속 났고요.
제가 물어봤더니 매일 아침 식사 후에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슘은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나눠서 드시라고 했어요.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는 게 좋다고 설명드렸죠. 할머니는 그렇게 바꾸신 지 한 달 만에 확실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잠도 깊이 오고 쥐도 덜 났고요. 여러분도 칼슘제랑 같이 드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꼭 시간을 분리하세요. 아침 식후에 칼슘, 저녁 식후에 마그네슘. 이렇게만 바꿔도 효과가 확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커피나 차와 함께 복용하시는 습관입니다. 약 먹을 때 물 대신 커피나 녹차로 삼키시는 분들 많으세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마그네슘 흡수를 크게 방해합니다. 카페인이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흡수를 막고 소변으로 배출까지 증가시키거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카페인 음료를 섭취했을 때 마그네슘 손실률이 25%나 증가한다고 해요. 힘들게 먹은 마그네슘이 4분의 1이나 빠져나가는 거죠. 70세 이정화 할머니도 이 문제를 겪으셨어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커피를 드시는데 그때 마그네슘도 함께 드셨어요. 커피 마시면서 약 먹으면 편하니까 그렇게 하셨대요. 3개월이 지나도 효과가 없어서 제게 오셨는데 이야기를 듣고 바로 알 수 있었죠. 커피와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효과를 느끼셨대요. 카페인은 녹차, 홍차, 콜라에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그네슘 드실 때는 반드시 물로만 드시고 카페인 음료는 최소 2시간 전으로 피하세요. 혹시 약 드실 때 커피랑 같이 삼키시나요? 오늘부터는 꼭 물로만 드세요. 이것만 바꿔도 효과가 달라질 겁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 5가지를 모두 짚어봤습니다. 공복, 복용, 한 번에 고용량, 산화 마그네슘 선택, 칼슘과 동시 복용, 커피와 함께 복용. 이 5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수면은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 잘못된 습관을 알았으니 어떻게 바꿔야 할지 구체적인 실천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황금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마그네슘을 언제 먹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찾아낸 최적의 시간은 저녁 식사 후 30분입니다. 이 시간대가 왜 좋으냐면 저녁을 드시고 30분 정도 지나면 이와 장이 소화를 시작하면서 흡수 준비가 완료되거든요. 그때 마그네슘을 넣어주면 흡수율이 최대가 돼요. 게다가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저녁에 먹으면 자연스럽게 숙면으로 연결됩니다. 공복은 절대 피하시고 반드시 물과 함께 복용하세요. 물도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를 자극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6시 30분에 미지근한 물 한 컵과 함께 마그네슘을 드시는 거예요. 이렇게만 하셔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해보실래요? 타이밍만 바꿔도 효과가 확 달라지실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분할 복용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하루에 필요한 마그네슘 양을 한 번에 먹지 마시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세요. 하루 200mg씩 아침, 저녁으로 나누면 우리 몸속에 마그네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돼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나눠서 먹으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유지되거든요. 이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침 식사 후에 200mg, 저녁 식사 후에 200mg. 이렇게 2번으로 나누는 게 기본입니다. 한알 고용량 제품은 절대 피하세요. 편하다고 한 번에 먹으면 흡수도 안 되고 설사만 나요. 혹시 지금까지 한 번에 다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제품을 바꾸시거나 알약을 반으로 나눠서 드세요. 분할 복용만으로도 효과가 2배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마그네슘은 비타민 B6과 함께 먹으면 시너지가 납니다. 비타민 B6는 마그네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도와주고 동시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생성도 촉진해요.
그래서 저녁에 마그네슘과 비타민 B6을 같이 드시면 꿀잠 효과가 배가 됩니다. 여기에 소량의 멜라토닌까지 추가하시면 더 좋아요. 단 이건 저녁에만 드셔야 해요. 낮에 먹으면 졸림이 올 수 있거든요. 저녁 식사 후 30분에 마그네슘 200mg, 비타민 B6 50mg, 멜라토닌 1mg 정도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조합입니다. 혹시 비타민 B 복합제 이미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안에 비육가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복합제는 아침에 드시고 저녁엔 마그네슘만 추가로 드시면 돼요. 조합을 잘 맞추면 효과가 몇 배로 늘어납니다.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중요해요. 마그네슘은 영양제로만 채울 게 아니라 음식으로도 함께 드셔야 해요. 두부, 바나나, 시금치, 호박씨 같은 식품에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거든요. 저녁 반찬에 두부 한 모나 시금치 나물을 곁들이시고 간식으로는 바나나나 호박씨를 드세요.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마그네슘은 흡수율도 높고 몸에 부담도 없어요. 반대로 탄산음료나 가공식품은 마그네슘 흡수를 방해하니까 피하셔야 해요.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인산이 마그네슘과 결합해서 배출시키거든요. 평소 식단에 마그네슘 풍부한 음식 얼마나 드시나요? 영양제만 믿지 마시고 식단도 함께 챙기세요. 저녁 식사로 두부찌개에 시금치 무침, 간식으로 바나나 1개. 이렇게만 해도 하루 필요량의 절반은 채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과 병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그네슘을 먹어도 생활 습관이 엉망이면 효과가 없어요. 수분 섭취, 걷기 운동, 스트레스 관리. 이 세 가지가 마그네슘 흡수와 활용을 크게 촉진합니다. 먼저 물을 충분히 드세요. 탈수 상태에서는 마그네슘 효과가 급감해요. 미지근한 물을 하루에 8잔 정도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일 30분 정도 걷기 운동을 하세요.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마그네슘이 몸 구석구석 잘 전달돼요.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마그네슘이 급격하게 소모되거든요. 명상이나 복식 호흡 같은 걸 하루 10분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물은 몇 잔 정도 드시나요? 3잔 이하라면 너무 적어요. 오늘부터 8잔으로 늘려보세요. 걷기 운동도 안 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마그네슘 먹는 것만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정말 단순합니다. 마그네슘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전부예요. 공복에 먹는 것, 한 번에 고용량으로 몰아서 먹는 것, 산화. 마그네슘 같은 흡수율 낮은 형태를 고르는 것, 칼슘이나 커피와 함께 먹는 것. 이 모든 게 여러분의 꿀잠을 방해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5가지만 고쳐도 마그네슘 효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반대로 저녁 식사 30분 후에 나눠서 먹고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같은 흡수 잘 되는 형태를 고르고 비타민 B6과 함께 섭취하면 수면과 근육 모두 달라집니다. 잘못 관리하면 속쓰림, 설사, 아무 효과 없음. 이런 결과가 찾아와요. 3개월 먹어도 효과 없다고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올바른 관리법을 따르면 밤마다 꿀잠 자고 다리쥐 완전히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활력 넘치는 상태가 됩니다. 72세 이정순 할머니도 2주 만에 바뀌셨어요. 68세 최성호 할아버지도 한 달 만에 달라지셨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제안드리는 단 하나의 실천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저녁 식사 30분 후에 글리시네이트 마그네슘 200mg을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보세요. 딱 하루만 해보세요. 오늘 밤 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시고 내일 아침에 몸이 어떤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2주, 한 달 계속 이어가 보세요. 분명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약국 갈 때는 꼭 글리시네이트나 말레이트 형태인지 확인하시고 한 알에 400mg 이상 들어있는 고용량은 피하세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실 수 있는 제품을 고르시고 칼슘제는 아침에, 마그네슘은 저녁에 드세요.
커피는 마그네슘 먹기 2시간 전후로 피하시고 물은 하루 8잔 마시세요. 저녁 식단에는 두부나 시금치를 추가하시고 간식으로 바나나나 호박씨를 드세요.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도 함께 하시면 금상첨화예요.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타이밍만 바꿔보세요. 내일은 형태를 확인해 보시고 모레는 분할 복용을 해보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한 달만 제대로 해보시면 밤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고 종아리 쥐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 떴을 때 개운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리고 낮 동안 활력도 넘치게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무릎 통증 없이 100세까지 걷는 생활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릎 연골을 지키는 올바른 걷기 방법, 무릎에 부담 안 주는 계단 오르내리기, 무릎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무릎 때문에 걷기가 두려우신 분들,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드신 분들은 꼭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 가실 겁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공복 복용이 오히려 흡수를 방해한다는 사실이었나요? 아니면 산화 마그네슘이 거의 흡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나요? 혹은 칼슘과 함께 먹으면 서로 방해한다는 걸 처음 아셨나요? 여러분이 가장 충격받으신 내용, 가장 유용했던 정보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실천하시겠다는 다짐도 함께 적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밤과 활력 넘치는 아침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